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그러면 우리 형수르 감독님부터 이렇게 이동희 배우님, 정다은 배우님, 강기루 배우님 순서대로 오늘 인사 한 말씀 먼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독님 먼저 부탁드릴게요. 예. 네, 안녕하세요. 저는 어쩌면 우린 헤어졌는지 모른다 연출을 맡은 형수루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어쩌면 우린 헤어졌는지 모른다에서 준호 역할 맡은 이동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어쩌면 우린 헤어졌는지 모른다에서 안나 역을 맡은 정다은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어쩌면 우린 헤어졌는지 모른다에서 경일 역을 연기한 강기루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그러면 지금부터 기자님들 질문 있으신 분들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예, 손 들어주시면 저희가 마이크 전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잠깐 질문 고민하시는 동안 제가 먼저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먼저 형수르 감독님께 먼저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화는 저희가 흔히 봤던 로맨스의 방점을 찍는다기보다 이별부터 시작을 하는 영화예요. 어떻게 이런 작품을 구상하게 됐는지 그 스토리가 참 궁금합니다. 요거 같은 경우에는 애초에는 단편 영화로 시작을 했거든요. 시나리오가 저기 마지막에 보셨던 화실 장면만 있는 단편에서 시작을 해가지고요. 그래서 저도 이제 단편에 아쉬움이 좀 있었는데 그 시나리오에서 보완을 하고자 앞쪽에 이 두 사람이 어떤 일들이 벌어졌을까, 어땠길래 저렇게까지 거의 말로 칼싸움을 하는 걸까 하는 고민에서 좀 출발을 했고요. 그 여느 로맨스 영화들을 보다 보니 사랑하고 썸 타고 헤어졌다가 다시 만나고 이런 과정들이 순차적으로 잘 정리가 돼 있는 것들을 보고 저도 물론 즐기긴 하지만은 제가 만드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거 말고 좀 다른 시각으로 좀 접근을 하고 싶다는 생각을 해서 요거는 약간 이별의 방점을 찍은 그런 영화를 담고 싶었습니다. 예. 네, 그럼 이별의 방점을 찍은 이 색다른 이별담 이야기에서 우리 열연을 펼쳐주신 배우분들도 각자 어떤 캐릭터인지 조금 자세히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동희 배우님부터 순서대로 말씀 부탁드릴게요. 저 같은 경우는 어쨌든 이 작품을 선택을 하게 될 때 조금 저도 이제 감독님의 그 마지막 화실 그 시퀀스 자체를 이제 설명을 들으면서 되게 좀 신선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영화라는 게 이렇게 다큐멘터리처럼 그냥 전부 그냥 리얼함만 토대로 리얼한 모습 그대로를 그냥 나열해서 이렇게 설명해 주는 것이 아니라 뭔가 극적인 상황이나 어떤 신선한 상황 설정 이런 것들이 좀 들어가면서 그 이야기가 좀 풍부해지는 걸 저는 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데, 일단은 담이 이렇게 와가지고 한쪽밖에 이렇게 못 쳐다보게 되는 상황에서 또 진지한 얘기를 해야 되는 그 아이러니함이 또 굉장히 저는 인생이 약간 인생이 약간 그런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많이 했었어가지고 거기서 한번 같이 출발해보면 재밌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 그리고 준호라는 캐릭터는 약간 좀 뭐랄까, 저는 개인적으로 좀 저 개인에서 좀 그런 그 캐릭터를 많이 끄집어내는 편인데 준호를 보면서 약간 제 모습 같기도 하고 그리고 제 친구의 모습 같기도 하고 좀 그런 캐릭터를 구축하는 거를 좀 즐기는 편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를테면은 좀 현실의 땅에 이제 땅을 밟고 있는 그 주변에 이렇게 보일 법한, 그러면서도 약간은 조금 극적으로 또 과장된 부분도 있지만
그런 것들을 좀 중시하면서 표현해보고 싶었고 그냥 그런 평범한 인물에 대해서 평상시에도 그 관심이 많아가지고 한번 재밌게 한번 그려보고 싶었습니다. 네, 정다은 배우님도 출연하게 된 계기랑 그다음에 어떤 캐릭터인지 조금 자세하게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안나라는 캐릭터는 극 중에서 굉장히 당차고 뭔가 그 20대만의 그 나이대만에 표현할 수 있는 그런 당당함 그리고 지금의 저로서는 없는 뭔가 되게 자신감 넘치는 캐릭터가 있는 것 같아요. 처음에 안나를 봤을 때 지금의 나는 너무 이런 모습이 없는데 내가 그때를 생각해서 연기를 하면 어떻게 표현을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너무 매력적으로 다가와서 꼭 안나를 해보고 싶었고 그런 안나를 연기하면서 많이 고민을 하고 그리고 생각을 하면서 되게 재미있게 표현할 수 있겠다 생각했던 것 같아요. 네. 네, 강기루 배우님도 우리 경일에 대해서 조금 설명 부탁드릴게요. 네, 저는 먼저 이 작품에 참여하게 된 이유는 워낙 감독님이 재밌는 사람이라는 걸 원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또 감독님 만든 작품들도 굉장히 본인의 매력이 가득 담긴 영화들을 만드시는 분이고 그래서 글을 받아봤을 때 역시나 이 영화가 이전에 봤던 감독님의 작품들 못지않게 되게 재밌게 그려질 것 같다고 생각을 했고 또 준호와 아영을 연기한 이동희 정원채 배우의 어떤 신뢰도 있었기 때문에 이 작품을 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 생각이 들어서 작품 참여하게 됐고요. 경일이라는 인물은 벤처의 젊은 CEO인데 아영과 의뢰인과 부동산 중개인으로 만나서 아영에게 새로운 연애가 시작되는 그런 인물이죠. 이 인물은 쉽게 얘기해서 주인공인 준호와는 또 반대되는 그런 인물이고 아영에게 있어서도 자기 이야기를 세심하게 잘 들어주고 자기에게 집중해줄 수 있는 그런 좀 여유가 있으면서도 다정다감한 그런 인물입니다. 네, 우리 이 영화에 대한 그리고 감독님에 대한 시나리오에 대한 신뢰를 바탕으로 이렇게 영화에 참여를 하게 되셨어요. 우리 배우분들 다. 우리 형수르 감독님은 근데 이 이렇게 신박하고 신선한 조합 그리고 너무나 융화가 잘 되는 이 멋진 조합 캐스팅을 어떻게 생각하셨는지 그리고 캐스팅하게 된 계기가 어떻게 되는지 좀 궁금해요. 예, 이게 좀 생각해보면 좀 재미있는 일화들이 많은데요. 그 이동희 배우 같은 경우에는 워낙 저희가 많이 보셨다시피 그 개성 넘치는 연기들을 많이 봐와서 이분이 준호를 해주면 굉장히 뭐라고 해야 될까요? 굉장히 익숙하면서도 좀 어느 지점에서는 이질적인 느낌을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저기 은채 씨 같은 경우에는 사실 저는 저렇게 미인이 있을까 하는 정도로 그 정도의 인식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분을 이제 이동희 배우 옆에 붙였을 때 제가 조합이 굉장히 신선하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었어요. 그래서 그 은채 씨를 일상적인 얼굴로 좀 끌어내리는 작업들을 조금 신경을 좀 썼었어야 됐고요. 시나리오 단계나 뭐 직업 설정이나 이런 것도 직업 설정은 이미 정해져 있었지만 그런 디테일에 있어서 조금은 신경을 쓴 부분이 있고요. 정다은 씨 같은 경우에도 젊은 배우들 중에 누가 있을까 하다가 그 나오셨던 영화들을 제가 찬찬히 살펴봤을 때 당찬 모습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저분이 해주셨으면 좋겠다 싶었고 기루 씨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 역할을 누가 해야 맞을까 고민하던 차에 전주영화제 갔다가 우연히 타코집에서 만나가지고 기루 씨가 있었지. 기루 씨한테 부탁해야겠다 싶어가지고 서울 올라와가지고 바로 연락을 드렸습니다. 네, 생각을 처음부터 약간 이 멋진 조합을 감독님이 신선하게 생각을 해주셔서 오늘 우리가 이렇게 배우분들 네 분 함께 볼 수 있는 기회가 된 것 같습니다. 혹시 질문 혹시 있으신 기자님 계실까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스포츠월드 김재훈 기자라고 합니다. 이동희 씨한테 질문을 드리겠는데요. 굉장히 온몸으로 연기를 보여주셨는데 어디까지가 애드리브고 어디까지가 연기인지 헷갈릴 정도였는데 그럼 뭐 비하인드 같은 것 좀 알려주세요. 그 가끔 그 먼저 질문에 앞서 그 강기루 배우님께 신뢰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 좀 전해드리고, 저도 강기루 배우님과 오래전부터 작품을 하고 싶었는데 이렇게 만나서 너무 영광이라는 말 좀 빨리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리고 제일 이 영화를 찍으면서 그런 순간을 만날 때가 있어요. 정말 뭐라고 해야 되죠? 자유시간이 가끔 주어질 때가 있는데, 그 배드민턴 칠 때 그냥 정말 그냥 빈 칸으로 이렇게 그냥 배드민턴을 치는 준호와 아영, 뭐 이 정도가 있을 때 저는 조금 워낙에 좀 장난기가 많고 그런 것들을 조금 이럴 때 뭔가 영화적으로, 그러니까 현실성 있게 표현을 해야 되는 지점도 있지만 어떤 때는 좀 약간은 만화 같은 어떤 상상을 영화 속에서 가끔 이렇게 지나가면서 관객들하고 이렇게 공유를 하면은 현실과 비현실 사이에 어떤 그런 밸런스를 한번 또 좀 건들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 부분에서 정말 온몸으로 약간 와우장룡을 그 많이 생각하면서 해봤거든요. 네. 와우장룡 관계자분들께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네. 네, 그러면 저희 정다은 배우님, 강기루 배우님도 이런 어떤 현실적인 캐릭터, 현실에 발을 붙인 캐릭터를 연기할 때 조금 더 신경 쓰신 부분이 있으셨을지도 궁금하거든요. 두 분도 정다은 배우님부터 순서대로 연기하실 때 조금 신경 쓴 부분이나 애드립이나 이런 거 있으시면 말씀 부탁드릴게요. 저는 사실 이거는 감독님한테 사실 상의를 많이 드렸던 부분인데 도대체 안나가 준호한테 왜 반하나 제가 그래서 사실 이거를 감독님한테 많이 여쭤봤어요. 왜요? 죄송합니다. 네, 죄송합니다. 네, 제가. 네. 도대체 저는 사실 이해가 안 됩니다, 감독님. 왜 그 젊고 어린 안나가 어떤 포인트에서 준호한테 반할 수 있었는지 한 번만 알려주십시오. 네. 그래서 이제 그때 당시에 없었던 대사를 하나 넣어주셨습니다, 감독님이. 네. 네, 그 이유를 헐랭이 같은 우리 준호를 그래서 거기에서 납득을 하고 그래 안나는 그렇게 할 수 있는 친구고 또 그때 나이에는 또 그렇게 준호를 좋아할 수 있겠다 해서 그런 부분을 그랬던 것 같습니다. 네, 강기루 배우님도 어떤 포인트에 중점을 두셨는지 부탁드려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그 아영의 전 남자친구인 준호와는 다르게 더 아영의 말을 들으려고 하고 더 다정했으면 하는 마음이 있었지만 또 한편으로는 연애나 이런 이성 관계에 능하게 보여지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왜냐하면 그 감독 말을 하면 안 되는 거죠? 어쨌든 그 경일의 어떤 다양한 모습들을 표현함에 있어서 좀 이렇게 어떤 한 모습으로 이렇게 보여지면 안 되겠다. 그리고 뒤에 있을 그 이 둘의 관계를 또 예측하지 않게끔 보여줬으면 좋겠다고 해서 그걸 좀 조심을 했고, 그리고 그 정은채 배우를 실제로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 아우라가 대단합니다. 정말 그 대단해서 제가 촬영 초반에 그 아우라를 이겨내느라 아주 애를 먹었던, 뭔가 내가 여기 있으면 안 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중계인으로 만나서 이제 사무실을 보러 가는 장면을 촬영할 때 그 아우라를 이겨내기 위해서 제가 애를 썼던 기억이 납니다. 예. 감독님 혹시 이 연기를 하는 데 있어서 조금 디렉션이라던가 이런 거 주신 거 있을까요?
디렉션이요. 모든 배우분들 배우들한테. 예. 조금 이런 부분을 조금 강조해줬으면 좋겠다라던가. 예. 사실은 제가 뭐 이 영화가 설정이나 뭐 이런 것들은 어떤 지점에서는 과하고 어떤 지점에서는 일상적이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혼탁하게 혼재해 있는 영화인데 이것들을 더 재밌게 이걸 또 오바스럽지 않게 표현하기 위해서는 배우분들한테는 살짝 조금 낮춰주는 방식을 좀 얘기를 했던 것 같고요. 과장된 씬이라고 과장해서 하면 그게 더 재미없어지니까 그런 거에 조금 중점을 뒀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예. 네. 또 궁금하신 질문 있으신 분들 저쪽. 네, 안녕하세요. 일간스포츠 정진영이고 감독님하고 이동희 배우님께 질문 있는데 이 감독님이 마지막 장면에서 시작해서 이 사람들이 이별하는 과정을 그리게 됐다고 하셨는데 또 이 영화를 막상 보고 나니까 도대체 둘이 왜 만났는지 또 그런 의문이 들더라고요. 이게 너무 안 맞아서 애시당초에 사랑했는지. 그래서 찍으시면서 혹시 그런 두 사람의 어떤 전사나 사랑 이야기 이런 거 좀 생각해 보셨는지 만들고 싶은 마음 없으신지 궁금하고 그리고 이동희 배우님께는 좀 해도 너무하다 이런 부분들이 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정다운 배우님도 얘기하셨지만 혹시 납득이 안 되는 부분이 있지 않으셨는지 또 정은재 배우랑 호흡은 어떠셨는지 궁금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요 작업을 하면서 초반 시나리오 쓰는 초반에는 좀 고민을 했었어요. 이거를 뭐 짧게 사진이라나마 뭐 냉장고에 붙어 있는 사진으로나마 그러나 이것들을 표현한다고 해서 이들의 긴 연애를 압축적으로 보여줄 수 없을 것 같았고 그게 엄청난 효과를 줄 수 없을 것 같은 판단하에 일단은 제가 시나리오 단계에서는 걷어냈고요. 이미 이들이 끝난 이제 뭐라고 해야 될까요? 뭐 격투기가 이제 권투가 끝났는데 이제 거의 후반전 끝나고 지쳐가지고 그라운드에 누워 있는 뭐 그런 느낌의 인물들이라 서로 알콩달콩하는 지점은 거의 삭제를 했기 때문에 이제 이들을 보면서 이제 관객분들이 그래 저들은 이제 끝났어 하고 이제 느끼고 나아가게끔 하는 것이 좀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고요. 사실 왜 둘이 만났지가 네 그렇죠. 그걸로 시작하는 영화로 컨셉을 잡았던 거죠. 말이 이상하게 꼬이네요. 보면서 관객들도 둘이 도대체 왜 만난 거야를 생각하게 하는 그런 걸 컨셉으로. 둘이 서로 지쳐서 끝난 상태니까. 예. 그 부분에 이제 이 답변에 이어서 좀 사과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캐스팅되는 바람에 그 정다은 씨와 정은채 씨가 굉장히 좀 곤욕을 치르는 것 같아서 제가 좀 책임감을 좀 비통한 심정을 지금 가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일단은 은채 씨 정말 아까 기루 씨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정말 초상화에서 걸어 나온 것처럼 그런 분위기와 아우라가 있는 배우여서 저 역시도 굉장히 연기하면서 참 신선하기도 했고 근데 이제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이제 저 역시도 다은 씨가 이렇게 안나가 준호를 이렇게 호감을 가지는 것 그리고 또 너무 영화적이라고 느껴질 만큼 헤어지고 또 얼마 안 돼서 이렇게 각자의 어떤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게 되는 이런 과정들이 저는 처음에는 저 역시도 이게 말이 될까라는 이제 고민을 많이 했었고 진짜 대체 어떤 지점에서 그게 빠지는 걸까 저도 이제 고민을 하고 감독님하고도 얘기를 많이 했는데 사실 제가 이렇게 살아가다 보면 정말 설명이 안 되는 그런 일들이 있어요. 이를테면 제 친구 중에서도 저 친구는 정말 아무런 능력이 없어 보이는데 뭐 연애를 계속 쉬지 않고 하는 친구도 있고 그 친구를 왜 이성이 그 친구한테 그런 호감을 느낄까 그런 것들이 굉장히 저는 이제 제가 궁금해하는 인물들이 몇 명 정도 있거든요. 근데 그 인물들을 보면서 처음에는 결국은 이런 역할을 또 소화해야 되는 게 배우가 연기로 표현을 해야 되는 게 배우의 몫이구나. 이게 설명을 다 일일이 이런 것 때문에 이런 서사가 있어서 이런 삶을 살아왔기 때문에 이야기를 이제 나열해서 설명적으로 이제 해결을 하기보다는
저 인물이 어떤 지점에 어떤 구석에서 어떤 면에서는 또 그런 감정을 느낄 수가 있는 인물이구나라고 좀 생각을 해보려고 표현을 해보려고 노력을 했고, 그런 지점들을 신경 썼던 게 아무래도 익숙함에서 오는 안정감. 이를테면 이제 은채 씨가 이건 제가 겪었던 경험담이기도 한데, 들었던 이야기인지 좀 헷갈리는데, 이제 차를 빼달라고 할 때 이제 단독 주택이나 이런 데서는 주차이 난이 이제 좀 많이, 이 다세대 쪽에서는 또 주차난이 좀 심하다 보니까 주차를 이제 자기 공간이 아닌 곳에 이렇게 하다 보면 좀 불편하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을 계속 어떤 이제 일을 많이 하는 친구를 대신해서 그 상대방이 아침마다 미리 나가가지고 차를 전화 받아서 항상 빼주고, 그런 식으로 계속 이제 익숙하게 느껴졌던 그런 안정감이 순간 사라졌을 때 오는 약간의 어떤 그런 허탈함이나 공허함, 그리고 이런 것들을 이제 나를 대신해서 해줄 사람이 없구나, 이제 내가 이걸 몰랐는데 계속 이 사람이 이걸 하고 있었구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뭔가 이제 연인 관계의 어떤 설레임과 그런 두근거림, 또 그런 아름다운 풋풋함 뭐 이런 것들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아영과 준호 사이에서 오는 이 오랜 연애 끝에 이제 뭔가 이 형성되는 약간 가족 같은 그런 안정적인 그런 관계에 있어서 조금 표현을 해보려고 좀 그 부분에 좀 신경을 썼던 것 같아요. 네, 그래가지고 그런 부분들이 조금 연기로 좀 잘 보여지길 좀 바랬던 거죠. 네네네. 아까 질문 요청하신. 네, 안녕하세요. 저 코리아 헤럴드 김다수 기자인데요. 감독님께 질문이 있습니다. 장르만 봤을 때 일단 우리나라에 멜로 로맨스 영화가 많이 없잖아요. 요즘 나오는 영화들도 좀 자극적인 액션이나 이런 영화가 많고요. 저 여기 있습니다. 네. 네. 그래서 좀 잔잔하고 현실적인 일회 멜로 영화가 가진 장르적인 매력이 무엇이었는지, 어떤 거에 가장 좀 방점을 두고 찍으셨는지 궁금하고요. 또 제목도 자꾸 읽다 보면은 이게 이별을 한 건지 아니면 아직 사랑하고 있는 중인지 약간 애매한 것 같아요. 제목이 갖고 있는 의미도 좀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목부터 좀 말씀을 드리면, 저는 제일 초반부에 이들이 그 아파트에 있는 은채 씨와 아영과 집안에 있는 준호의 그 상황에서 저는 이미 속마음으로 그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지 않았을까, 이런 좀 생각이 들었고요. 저도 물론 액션 뭐 이런 장르물들을 되게 좋아하는데, 제가 뭐 단편이나 이런 것에서도 꾸준히 좀 다뤘다고 생각이 드는 거는 인물들 관계를 좀 많이 다뤘더라고요. 그래서 좀 세밀한 좀 관계들, 뭐 그게 뭐 친구들끼리의 관계도 있고, 뭐 처음 만난 SNS 친구들끼리 좀 파국이 일어나는 얘기도 있었고, 뭐 요런 저런 생각들을 요즘 제가 많이 하는데, 그래서 그것 또한 그 로맨스로 가는 길에서 연장선이 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예. 네. 그럼 마지막으로 한 분, 아까 손 드셨던 분 계셨는데. 네. 네, 저 오센의 하수정 기자라고 하고요. 저는 그 배우 이동희 씨한테 질문 드릴게요. 여기 보면 그 약간 사실적으로 표현하시기 위해서 거의 민낯으로 나오는데, 그 민낯을 넘어서 본인 얼굴보다 어떻게 하면 더 이제 못생겨 보이게 나올까를 연구하신 듯한 화면이 계속 나오고, 보인 실제 얼굴보다 더 이제 막 부어 보이는 듯한 얼굴에 전날 일부러 감독님과 촬영하기 전에 좀 뭐 라면을 더 먹고 자라 이렇게 하신 것처럼, 아니면 술을 같이 먹자 하신 것 같은 그런, 이제 뭐 공무원 시험이나 이제 백수 생활에 찌든 그런 얼굴이 정말 자연스럽게 잘 나왔는데, 혹시 이렇게 두 분 감독님이랑 상의하셔서 일부러 더 이렇게 만드신 건지, 그 민낯 연기하신 이유 좀 궁금해가지고요. 그거 말씀 부탁드립니다. 정말 제가 어느 순간부터 이 조금 메이크업을 하고 나오는 이 화면에, 이 영화나 드라마에서 제 얼굴을 좀 못 견디기 시작을 해가지고
좀 뭐랄까요, 좀 왜 이제 막 전혀 그럴 상황이 아닌데 막 눈썹이 예쁘게 그려져 있거나 입술에 틴트가 이렇게 발라져서 그런 것들을 보면 제가 어느 순간부터 이런 약간 강박 같은 게 와가지고 사실 작품하면서 요즘 최근 들어서 메이크업을 안 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거의 안 하게. 그러니까 카지노에서도 그렇고 뭐 최근에 찍고 있는 작품들도 그런데 근데 그렇게 해서 제 마음이 편하면 참 좋은데 작품 보면서 저도 똑같은 생각합니다. 못 보겠고 어떻게 저 지경까지 갔을까. 예, 그래서 제가 나오는 부분은 좀 스킵을 하거나 뭐 그럴 때도 있는데 근데 일단은 준호를 표현함에 있어서는 정말 저는 그냥 옆에 있는 사람처럼 보이기 위해서 정말 노력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근데 뭐 감독님이랑 따로 이렇게 자리하고 뭐 맛있는 거 먹고 그러지는 않았고요. 혼자 많이 먹고 이렇게 와가지고 팅팅 부어서 와가지고 찍었습니다. 네. 그래도 다시 한번 제가 고려를 해보겠습니다. 앞으로 하는 작품에 있어서는 좀 여러분들께 많이 신뢰가 되는 지경까지 이르는 것 같아서 다시 한번 제가 분장팀하고 상의를 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제 저희 마지막으로 관객분들과 기자님께 끝인사 한마디씩 드리고 포토타임 진행하고자 합니다. 예, 감독님부터 순서대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저도 이제 처음 장편 영화를 찍어가지고 극장에 걸리는 일이 생겼는데요. 어릴 때부터 꿈꿔왔던 게 이제 된 거라 너무 감회가 새롭습니다. 예,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리해주신 우리 기자님들 정말 감사드리고요. 끝까지 이렇게 지켜주시고 질문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가시는 길 또 조심히 돌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어떻게 보면 액션으로 많이 도전했었는데 이렇게 로맨스로 솔직하고 당당한 안나로 연기 이렇게 인사드립니다. 잘 부탁드리고요. 앞으로 열심히 연기 도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많은 분들 자리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이제 영화 많이 응원해 주시고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기 조심하세요, 모두. 감사합니다. 네, 그럼 이상으로 기자 간담회를 끝내고 포토타임 갖도록 하겠습니다. 무대 정리하는 동안 감독님과 배우분들은 잠깐 저쪽 옆으로 자리 모시도록 하겠습니다.